여기 이제 나와 있는 맥스웰 볼츠만 둘 다 이제 대문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웰 이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우게 되는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리 시간에 지금 물리 시간도 같이 듣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뭐 방정식 4개인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고전 전자기학을 다 설명하고 막 그런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분과 볼츠만이라는 사람은 아직은 안 배웠는데 나중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쪽과 관련된 통계 연력학을 완전히 확립한 또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의 업적을 이렇게 싹 엮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 건데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바로 스피드 디스트리뷰션. 우리말 번역은 속력 분포.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속력 분포.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속력이란 말은 알죠? 빠르기를 얘기하는데 그 누구의 빠르기냐면 바로 분자 속력이요. 분자 속력. 그것에 대해 분포라고 하는 건 바로 요 수식을 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수식 자체를 맥스웰 볼츠만 스피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수식이 사실은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죠. 그렇죠?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잘 보면 이제 4는 숫자 4. 그 다음에 파이는 3.14.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2파이고 KB는 뭐예요? KB? 볼츠만 상수였죠? 볼츠만 상수. 자, 볼츠만 상수니까 이 KB는 변하는 값이에요? 고정된 값이에요? 고정된 값이죠? 그 다음에 M은 뭐겠어요? M. M은 뭐냐면 입자 질량이에요. 질량.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T는 뭐예요? T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온도마저 일정하다면 등온 조건이라면 여기에 있는 4파이, 2파이, KB, TM 이거 사실은 변하는 부분이에요. 온도마저 일정하다면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고정되어 있는 거죠. 상수예요. 그래서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이거 뭐다 상수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상수에다가 물론 이제 어떤 등온에서 상수에다가 자 속력의 제곱 그 다음에 지수 그 다음에 빼기 하고 자 이 안에도 E, K, T인데 얘도 지금 등온이라고 하면 이거 다 상수겠죠. 상수니까 이 또한 뭐냐면 또 다른 어떤 상수에다가 곱하기 V제곱 한 거를 저 E라고 하는 녀석의 뭐냐면은 요 지수 표현으로 나타낸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E 이거는 무슨 숫자예요? 그 왜 그 미분 할 때 나오는 그 뭐 2.6 얼마쯤 되는 그 무리수 있잖아요. 그놈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냥 어떤 상수의 속력의 제곱 그 다음 또 곱하기 마이너스 상수 v 속력의 제곱을 지수로 갖는 요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인지라 사실은 보면은 수학 시간에 충분히 다룰 법한 함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뭔 말이냐? 자, 여기에 있는 이 v 이게 이제 속력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fv 그럼 여기다가 속력을 빵빵 넣으면 나오는 이 함수 값 이 바로 뭐다? 그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확률을 바로 계산해 주는 함수를 지금 fv라고 한 건데 그러면 이 fv라는 이 함수 어떻게 나오느냐? 유도 과정도 당연히 있겠죠. 자, 하지만 그 유도 과정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학이나 통계 연력학을 배울 때 이게 이제 유도하는 과정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고등학교 때 배울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 가서 통계 연력학 같은 거 배우면 유도 과정을 따로 공부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물리 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뭐 그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수식을 증명하는 것 자체는 매우 물리학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수식이 있다 정도만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수식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속력에서
그 속력이 나타날 확률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명한 물리학자의 노력으로 이런 확률 함수가 나왔구나. 그러면 이 확률 분포 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것, 그게 요겁니다. 그게 요거예요. 자, 그래서 x축에는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그 속력이고요. y축에는 그 속력이 나타날 확률이다. 요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그래프의 이제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분포의 성격. 자, 첫 번째 1. 정지에 있는 분자는 없습니다. 정지에 있는 분자는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라 그랬어요? 요거 그린 거라고 했죠? 요거 그린 건지 뭐 데이터 하나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속력, 자, 속력이니까 음수는 돼요? 음수는 안 돼요? 음수는 안 되죠. 속력이니까 이제 양수해야 되죠. 그럼 양수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시작인 만약에 여기다 0 넣는다고 쳐. 0. 근데 0 넣으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0 넣으면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0 넣으면 이게 0이니까 0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0,0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0,0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속력이 달라짐에 따라 그 속력에 따른 속력 뭐냐면 확률이 뭐 이렇게 되나 보지 뭐 나중에 뭐 1개 미분, 2개 미분 해가지고는 하면 이렇게 극대도 나타나고 뭐 하나 보지 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자들이 이렇게 잘 그려놨나 보지.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이 그래프의 이제 성격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가 바로 0,0을 통과한다. 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속력이 0일 확률이 0이란 얘기니까 기체 분자들이 스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체 분자들이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계속 움직이가 된다는 의미를 여기서 찾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왜 기체 분자는 정지해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을까요? 왜 정지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가정으로 이렇게 0,0을 통과한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분자끼리는 바로 끊임없는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 충돌. 충돌이란 말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체 분자가 진짜로 가만히 있었다고 치자.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 치더라도 다른 녀석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들이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들이받게 되면 운동량 교환이 일어날 거고 그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체 분자끼리는 끝없이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지해 있는 건 없다고 가정을 하자.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아래쪽 전체 면적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의 아래쪽 전체 면적은 얼마일까요? 자, 아래쪽 전체 면적은 바로 1이겠죠. 자, 총 아래쪽 전체 면적 1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뭔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함수값 각각이 뭐를 뜻한다고 했어요? 확률을 뜻한다고 했죠. 그러면 아래쪽 전체 면적이라고 하는 건 확률 전체를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모든 확률을 더하면 항상 뭐가 되게 되어 있어요? 1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1은 뭐다? 바로 전체 확률을 뜻합니다. 근데 혹은 이 책을 쓰는 저자마다 이 전체 확률 대신 무엇과 비례한다라고 쓰는 사람도 있냐면 바로 입자 전체 개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입자 전체의 개수와 확률 전체 확률 1은 항상 비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뭐냐면 전체 확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래쪽 면적이 입자 전체의 개수, 그러니까 이 확률을 보여주는 모든 입자애들의 총 개수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나 뭐 통계적으로 같은 말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 면적의 의미가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속력의 변역이 이렇게 됩니다. 짜잔. 저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속력을 정의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무한히 빠른 녀석까지 모든 속력을 다 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물론 그 뭐냐면은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뭐 상대성 이론 때문에 뭐 빛의 속력보다는 느려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맞긴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요 그 계산 결과는 상대성 이론을 고려하지는 않은 결과예요. 무슨 말이겠죠? 상대성 이론을 우선 고려하지는 않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광속이라고 하면 느린 속력이에요, 빠른 속력이에요. 그 자체가 빠른 속력이죠. 그럼 사람의 보통의 물리적 환경에서는 사실 광속을 인간 입장에서는 어떤 속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무진장 빠른 속력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성 이론이 적용될 때까지 그때까지 물리학을 다 고려하겠다는 건 아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력보다는 좀 작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뭐라는 걸 알겠어요? 이 그래프에서 속력 제한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기체 분자의 속력이 제한이 없다라고 우선 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됐죠? 자, 보이시죠? 보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분포의 기본적인 속력은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썼죠? 지운다. 지울게요. 지운다. 이압 3. 자, 세 번째는 그 뭐냐면은 여러 확률 여러 평균적 속력 표현 1.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었냐면요. V 한 다음에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요거 배웠었죠. 기억납니까? 자, 이거 어떻게 구했었냐면요. 요거였어요. 첫 번째 V1 첫 번째 분자의 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했죠? 제곱. 그 다음 두 번째 분자의 속력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몇 번째 것까지? 전부 다까지. 알겠죠? 전부 다까지. 그다음 최종 개수를 n개라고 했잖아요. 그 속력을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뭐로 나눠요? 그 입자의 개수 n으로 나누고 이걸 다시 뭐예요? 루르.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걸 RMS 스피드라고 하고요. 이 RMS 스피드 증명하는 거 오늘 시험 내요. 알겠죠? 오늘 시험 나와요. 알겠죠? 시험 나와요.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했죠. 그대로 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외우기만 하면 다 쓸 수 있게 하겠죠? 그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안 하기만 해버리자. 자, 그래서 여하튼 그래가지고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의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요거의 값이 바로 3kBT over m의 루트 이 정도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오? 네. 요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요 그래프상에서 요 상에서 대략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극대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극대란 말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극대점에서 좀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 있는 쪽에서 우리가 계산한 RMS 스피드가 여기서 딱 나타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분포에서 RMS 스피드는 대략 위치가 이렇다. 자, 그런데 이 평균 속력 중에 또 어떤 애가 있냐면 두 번째 이 바로 V 바가 있습니다. V 바. 자, 그럼 이 V 바에 있는 요 바 짝대기 이런 표현은 뭐냐면 그야말로 진짜 산술 평균을 뜻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그 산술 평균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첫 번째 분자의 속력, 두 번째 분자의 속력 해가지고 n번째 분자의 속력을 더해서 진짜로 그냥 n으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지금 그야말로 산술 평균적 속력이야. 산술 평균적 속력. 그래서 이때 얘를 영어 이름으로 average speed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RMS 스피드라고 했죠. 그래서 RMS 스피드고 요렇게 표현된 게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average 스피드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요걸 구할 때 요게 쓰여요. 그래서 이제 요 수식을 활용하면 이제 통계학적으로 처리를 하면 요걸로부터 유도되는 산술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식을 가지고 어떻게 얘를 유도해서 얘를 계산하느냐는 3학년 때 나와요. 그렇죠? 3학년 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랬나 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렇게 돼요. 짜잔. 보이시죠? 그리고 자 RMS 스피드인 3KT over M 이 수식은 내가 외우라고 했죠. 그리고 8KT 파이 M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하는 계산 과정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왜? 내가 오. 아니 맞습니다. 8KT입니다. 8KT입니다. 네. 8KT 파이 M.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세요. 그래서 얘는 3KTM, 8KT 파이 M.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에버리지 스피드 얘는 대충 어디쯤 있는 값이냐? 생각해 보면 되죠. 자, 파이라고 하는 게 3.14죠. 3.14이기 때문에 8 나누기 3.14 하면 3보다 조금 작아요. 그렇죠? 3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이 값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아까 RMS 스피드에서 조금 앞쪽으로 요쯤 여기가 V바가 돼요. 그렇죠? 여기가 V바예요. 그래서 RMS 스피드가 여기면 V바 에버리지 스피드는 한 요쯤 돼야겠죠?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것까지는 안 했는데 요거 외워놓으시라고 했어요. 알겠죠?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것도 까먹은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RMS 스피드 역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KB 나누기 M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요. 소문자 M의 뜻은 뭐예요? 입자한계의 질량이죠. KB가 뭐예요? 볼츠만 상수죠. 동범? 자기 질문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볼츠만 상수 있죠? 볼츠만 상수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기체 상수를 야보가드로 수로 나눈 게 이게 바로 볼츠만 상수의 정의죠. 그래서 사실은 볼츠만 상수를 입자한계의 질량으로 나눈 건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어 쓰는 거예요. 그럼 이때 누구로 치환했어요? 요만큼을 이거로 치환했죠. 그러면 얘는 입자 한계의 질량이고 NA의 뜻은 뭐예요? 바로 아보가드로 수인 1몰의 개수잖아요. 그럼 입자 한계 개수에다가 1몰의 개수를 곱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거죠. 뭐 아니면 뭐 분자량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그 화학 양론에서는 아주 기계적으로 볼츠만 상수 나누기 입자 질량은 기체 상수 나누기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언제나 어떻게 치환할 수 있어요? 8RT M의 루트 이렇게 치환할 수 있다고요. 이거 역시 어떻게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8RT 파이 M 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언제나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가 기체상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분자량과 질량의 개념을 헷갈린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같은 건데 편의상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역시나 이것도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exactly same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편의상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동무 오케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anyway. 그래서 요 평균 속력에 대해서 여기가 RMS 스피드고 여기가 산술 평균 속력이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계산하고 증명하진 않았지만 좀 참고로 외워놓도록 하자.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긴 지워도 되겠어요? 네. 여긴 지울게요. 지우성. 그 다음, 이게 평균 속력은 아닌데, 참고로 또 하나 나오는 속력이 있어요. The most probable speed. The most probable speed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자, 프로바블이 여기서 형용사고요. 더 most를 썼다는 얘기는 무슨 급? 최상급. 영어 표현의 최상급. 그럼 이제 프로바블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충 어떤 뜻이에요? 가장 그럴듯한 있음직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최상급이니까 그럴듯한 빈도가 잦은이라는 번역으로 해서 최빈 속력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the most probable speed인데 그걸 우리말로는 최빈 속력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기할 때 어떻게 쓰냐면 속력이니까 V라고 쓰고 most probable을 줄여서 MP 이렇게 이제 아래 첨자로 써주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MP 얘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 확률이 가장 큰 속력을 the most probable speed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바로 그 확률이 가장 크다. 수학적으로는 무슨 점? 수학적으로는 무슨 점이라고요? 그거 극대라고 하죠. 극대. 그래서 극대 혹은 최대, 최대가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극대가 바로 최대가 되죠. 그래서 바로 극대점에서의 그 확률을 그 점에서의 속력을 most probable speed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그냥 기하학적으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속력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보이죠? 그래서 요게 해서 여기에 있는 요 속력 이것을 VMP라고 한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 값이 대충 얼마냐? 요겁니다. 바로 2KT over M 루트 요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얻으면 되겠어요? 얘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가 이제 일종의 극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바로 FV가 누구예요? 여기에 있는 요 확률 요거를 뭐해? 미분해요. 미분해서 뭐가 되는 거? 0 되는 점을 찾은 거예요.
알겠죠? 그 극대점 구할 때 어떻게 해요? 함수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가 원래 수식이 이거니까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아서 방정식 풀면 딱 정말 저거 나와요. 알겠죠? 저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역시 종종 나오는 편이라 얘도 외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쟤도 외워 놓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서는 평균 속력과 관계된 속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저번 시간에 증명했던 RMS 스피드, 두 번째가 에버리지 스피드,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할 게 최빈속력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증명은 우리가 요것만 했었고요. 나머지 건 증명은 안 했지만 그래도 쟤들 그 뭐 책 읽거나 뭐 학교 수업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을 외워 놓도록 해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세 가지 속력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 좋아. 잘 지키고 있어. 자, 적었죠. 다 적었죠. 자, 썼습니까? 썼죠. 자, 그다음 지우고,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호이, 자, 지우자. 호이. 4. 표준 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 표준 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자, 혹시 여러분 그 왜 이 표준 편차란 말이 중학교 수학 시간에 나오나요? 네. 그때 배우죠. 그래서 뭐 분포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좀 뭐 포도도 나오지 않나요? 무슨 삼포도 뭐 그것도 나오고 뭐 그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적 있죠. 뭐 평균 이런 말도 배운 적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표준 편차, 이게 이제 자연과학에서도 이제 데이터 통계 처리할 때 엄청 나오는데, 그 수학 시간에 배웠던 표준 편차 그거 맞습니다. 알겠죠? 네. 이 표준 편차 혹시 영어로 아는 사람? 영어로. 그런가요? 이게 고등학교 가면 영어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영어 표현으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보통 시그마로 표현을 하는데, 자, 저 오빠 이름이? 예희? 유희왕이요? 유일. 한유일. 오, 유일. 야. 진짜 한자가 그 디온니 할 때 유일 맞아요? 그 한자는 아니고. 알았어. 유일이 오빠 힘내주세요. 약간 힘들죠? 힘내주세요. 하겠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분포가 평균에 모여 있는 정도. 요거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죠.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그래프가 있는데 조건이 좀 바뀌어서 이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런 식이 되었다. 보이시죠? 라고 한다면 지금 빨간 거하고 파란 것 중에 어디가 표준 편차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어디가 표준 편차가 더 작고 큰 거예요? 바로 요 파란색인 놈은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거, 좀 넙대대하게 그린 게 지금 표준 편차가 크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실험 결과에서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다, 표준 편차가 크다 이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선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되죠. 구해보면 되죠. 자, 표준 편차 원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자, 표준 편차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평균이 있죠.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변량이 있죠. 변량? 그 변량을 처음에 제곱해요. 알겠죠? 변량을 제곱한 다음에 뭐 해요? 평균. 그 다음 빼기. 바로 변량을 그냥 평균해요. 요걸 다시 제곱해요. 이걸 루트 한 게 바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이게 표준 편차의 정의이고요. 요 정의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분명 배웠습니다. 알겠죠? 배운 적 있죠? 아, 이렇게 됩니다. 이겁니다. 그거를 막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수학 시간에 그 정확히 얘기하면 통계 시간이죠. 통계 시간에 배웠던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그 막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평균 구하죠. 평균 구한 다음에 평균 아닌 거랑 빼가지고 빼기 해가지고 그 크기를 제곱해가지고 쫙 더하잖아요. 더한 다음에 루트 취하죠. 그 안에 걸 막 다시 정리하면 결국 이겁니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수학 시간에 여기까지 배워야 되고 그 통계를 사실은 고등학교 때 또 배우면 이 수식도 배우긴 합니다.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건데 여하튼 이게 표준 편차의 통계적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변량을 제곱한 걸 평균하고 빼기 어떤 변량의 평균을 하고 그걸 제곱한 걸 루트. 알겠죠? 됐죠? 유희를 오케이? 유희를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래.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은 요 표준 편차 시그마를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의 변량은 누구예요? 누가 변량이 지금? 누가 변량이에요? 속력이죠. 속력이 변량이죠.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속력의 제곱의 평균 빼기 속력 평균의 제곱의 루트.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아까 써준 거 기억해야 되는데 보세요. 속력의 제곱을 평균한 거 값이 뭐였어요? 속력의 제곱을 평균한 거 바로 3RT 나누기 M이었죠. 맞습니까? 빼기 평균 속력을 제곱한 거 보여서 평균 속력을 제곱한 거 바로 8RT 파이 M이었죠. 아까 내가 외우라고 한 거 있죠.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걸 분석할 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걸 다시 루트.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의 표준 편차는 요런 걸로 표현된다 이런 맛이죠.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어디가 공통이 되냐면 그럼 얘를 이제 다시 이제 예쁘게 정리를 하면 maybe 이런 꼴이 되겠네요. 3 빼기 8 나누기 파이 RT over M의 루트. 됐죠? 자, 요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잘 봐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다 뭐예요, 그냥? 이거 다 그냥 상수잖아요. 그럼 상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상수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표준 편차에 누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누가 영향을 주냐면 바로 연도와 분자량.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연도와 분자량이 표준 편차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준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요 표준 편차가 커진다. 자, 뭐 할 때? 우선 온도가 커질 때. 맞나요?
자, 수식상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수식상 완전 당연한 거죠? 맞죠, 맞죠? 맞죠? 참별아 맞아요? 아니, 참별아. 뭐, 참별이라 해도 괜찮아요? 그래. 아니, 세찬별 쌤, 그러니까 입이 힘들어가지고. 그래. 참별이가 나아요? 세찬이가 나아요? 참별이가 나아요? 알았어. 세찬별 쌤 하게 해줘. 아니, 어제 그 여러분들 퀴즈 채점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채점해갖고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름 이게 뭐냐면 이렇게 평균 내고 하는데 그 김선아가 해줬거든요. 김선아. 김선아는 정가연의 엄마예요. 정가은 언니예요. 정가은은 나의 둘째 딸. 네. 그래서 김선아가 막 채점을 하는데 그래. 여러분 그거 퀴즈 정대 이름 좀 또박또박 적어야겠죠? 이름 또박또박 좀 적어야겠죠? 그래서 김선아가 채점하는데 이름 못 알아보죠. 자기 이게 누구야 막 이러는 거여서 누구 했는데 참별이는 글자가 4개인 거 아니야. 이거 음절이 4개잖아. 그래서 김선아가 얘는 외국인이야? 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이제 이름이 세참별이야. 그러니까 김선아가 어머 이름 예쁘다 그랬어요. 참별아 기분 좋죠? 이름이 되게 예쁘다고 그랬어요. 네, 좋아. anyway. 그래요. 그래. 다음 주에는 유일이 이름도 김선아가 보겠네요. 기분 좋죠? 그래. 자, 그래서 anyway. 그래서 여러분 오늘 퀴즈 칠 때도 이름 또박또박 적어야 된다. 알겠죠? 자, 우선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온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 온도가 커지면 표준편차 커진다. 완전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표준편차가 커지는 건 지금 요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이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이 넙대대해진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요거는 좁고 요건 넓어서 이제 통계책에도 그냥 이거 샤프하다는 말을 쓰고 브로드하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상에서 좀 뾰족하게 돼 있는 게 표준편차가 작은 거고 넙대대한 게 표준편차가 큰 거니까 딱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넙대대한 상황 그걸 표준편차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커질 때니까 온도가 커지는 건 당연히 저온이란 말이에요, 고온이란 말이에요. 고온 조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제 설명을 만들어 붙이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열은 chaotic motion. 자, 전문용어로 chaotic motion이라고 쓰고요. 우리말 번역은 무질서 운동 되겠습니다. 자, 열이라고 하는 건 chaotic motion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온 조건일수록 평균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 chaotic motion 혹은 무질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나중에 연력학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무질서하다라는 우리의 일상적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무질서 운동의 그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말 중에 대류 이런 말 알아요? 대류? 대류 알죠? 대류 같은 게 바로 무질서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뭐 아니면 확산 뭐 이런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언제 많아진다? 열을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떤 시스템의 입자들이 고온 조건일수록 그런 열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 더더욱 무질서해진다는 건 다양해지는 거니까 평균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균에서 벗어지는 애들이 많다. 평균이 어디쯤 있다고 했어요? 평균이 요쯤 있다고 했죠, 요쯤.
요쯤 있는데 평균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분포 자체가 뚱뚱해지는 거예요. 널대대해지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주고 되겠죠?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요것만 하고. 자, stay focus. 자,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요 표준 편차가 커져요. 뭐 할 때? 분자량이 뭐 할 때? 분자량이 뭐 할 때 표준 편차가 커져요? 분자량은 작아질 때. 그죠, 그죠? 자, 뭐를 보면 명백해요. 수식을 보면 명백한 거라서 뭐 이견이 있을 수 없죠. 무조건 저렇죠. 자, 앞서 이 M이 뭐라 그랬어요? M이 뭐라고 했어요? M이 뭐예요? 무슨 물리량? M이 뭐예요? 아까 분자량이라 그랬잖아요. 뭐 아니면 몰질량, 그죠? 분자량, 몰질량. 자, 그런데 분자량과 그 기체의 분자량과 그 기체 분자 하나의 질량은 무슨 관계예요? 분자량과 질량의 관계는 당연히 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에서 곱한 게 분자량이니까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다 작다는 질량이 크다 작다랑 정성적으로 같은 말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자량이 작다라는 거는 그 녀석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가볍다는 얘기예요? 가볍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약간 바꿨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분자가 가벼울수록 표준 편차가 커진다. 알겠죠? 그럼 이건 뭐냐? 바로 분자가 가벼울수록 관성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죠. 그러면 관성이 작기 때문에 충돌 후 어떻게 된다? 다양한 속력 분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무거우면 관성이 크고 충돌을 해도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잘 안 움직이면 그냥 잘 안 움직이는 정도로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관성이 작으면 충돌하고 나서 핑핑핑 뭐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튀어버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표준 편차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때론 이렇게 샤프할 수도 있고 브로드할 수 있는데 언제 브로드해진다? 고온 조건이거나 분자량이 작을 때. 아시겠죠? 이렇게 브로드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 RMS 스피드는 3RTM, 그 다음에 에버리지 스피드는 8RT 파이 M. 요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할 게 뭐냐? 내 교재에는 분자 충돌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자 충돌은 1학년 때는 안 해요. 그래서 3학년 때 여러분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요거는 분자 충돌은 스킵. 그래서 분자 충돌은 좀 넘어가고. 그래서 18페이지. 자, 18페이지 찾았나요? 18페이지. 네. 거기에 18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5의 실제기체라고 있죠. 찾았습니까? 실제기체? 요 실제기체 혹은 여러분 이상기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이상기체 혹은 실제기체 그것에 대한 내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실 그도쇼